월급을 받았지만 지출할 돈이 많아 모으기는커녕 답답한 마음만 들고 재테크를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포기해 본 적 있으시죠? 특히 직장일과 육아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우리 직장인들에게 재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한숨부터 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자산을 꾸준히 늘릴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데도 생각보다 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본 자산을 불려나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1797만 뷰 이상을 기록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당신은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비디오 어드바이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나는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전에 이런 주장이나 댓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주식으로 망한 사람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써서 돈 벌었다더라. 진짜 부자는 책 쓸 시간도 없다더라. 성공한 책은 다 사기다더라. 라는 말이죠. 일부분은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해에 가깝습니다. 진짜 부자일수록 돈이 시스템처럼 굴러가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책 쓸 시간이 오히려 생기더라고요. 책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인쇄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번 원리를 공유하며 더 큰 네트워크와 기회를 만들어 또 다른 자산의 확장선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기다라는 말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읽고 실제로 행동했느냐예요. 저도 처음엔 책을 읽는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실천해보니 돈을 불리는 건 단순한 비법이 아니라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수입의 10% 이상을 자동 저축하기, 하루 10분 이상 책 읽거나 투자 공부하기, 소비 내역 기록하기, 이 작은 습관이 제 자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성공한 책은 믿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말은 그 책을 읽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핵심은 주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사고방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이 바로 제 자산이 불어나 10억 이상을 모으게 해준 계기가 되었죠. 결국 중요한 건 책이 아니라 책을 읽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요사키가 말한 진짜 부의 법칙이 무엇인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학교는 왜 돈을 안 가르칠까?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는 절대 부자들의 돈 게임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라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학교는 당신을 직장인으로 만드는 법은 가르쳐 주지만 부자로 사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이 빚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부자들의 게임판에서 진 전략이에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강조한 건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하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나 소비를 위해 대출을 쓰면 나쁜 빚이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 예를 들면 월세 수익이 나는 부동산, 사업, 배당주 이런 자산을 위해 계획적으로 빚을 쓰면 좋은 빚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빚을 무기로 쓰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칼을 제대로 배우면 요리사가 되고 배우지 않고 휘두르면 다치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가난은 유전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생각의 습관이에요. 기요사키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난 못해, 돈이 없어라고 말하고 부자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못한다는 말은 두뇌를 멈추게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은 두뇌를 작동시킵니다. 그 사고방식 하나가 부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키요사키는 단호히 말합니다.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그건 부채다. 진짜 자산은 일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부채는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기 위한 집을 매수하기 위해 무리한 빚을 내서 큰 이자를 갚는다면 그것은 부채이고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내놓고 달마다 월세를 받는다면 그건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살 집은 전세 대출을 받아 매달 50만원가량의 이자를 내며 살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임대를 내놓고 꾸준히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7,000개의 임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달 현금이 들어오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이자와 세금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겉보기엔 부자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구조인 셈이죠. 네 번째는 부자는 세금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용한다는 거예요. 키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 가장 큰 지출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 가지 소득 구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일에서 버는 돈, 세금이 가장 높은 근로소득, 두 번째는 투자 이익인 포트폴리오 소득, 세 번째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 세금이 거의 없는 패시브 소득이에요. 근로소득만 올린다고 해서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소득과 패시브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소득과 패시브 소득을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세금 혜택과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ISA 계좌에 먼저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일반 계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절세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금거래 또한 KRX에서 거래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두었어요. 부자들은 세금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세금 제도를 공부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일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일해도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진짜 교육은 학교 밖에 있다. 키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는 가짜 교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실제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자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돈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부자 아빠의 대답은 뜻밖이었죠. 좋아. 하지만 공짜로 일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네가 월급을 받는 순간 넌 평생 월급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때부터 그는 배웠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라. 저도 꾸준히 자산을 늘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절대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을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키요사키는 말합니다. 나는 수많은 실수를 했고 그 실수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배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가난은 유전이 아닙니다. 그건 배움의 부자일 뿐입니다. 저는 배움을 몰랐던 시절만 있었다면 제 삶의 변화가 없이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기 시작한 후에 5년은 저를 매우 놀라게 만듭니다. 알지 못했을 때 무수히 흘려보냈던 기회를 조금씩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를 바꿔보세요. 나는 못해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가난한 아빠에서 부자 아빠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